발에 아치가 땅에 닿으면 평발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살이 땅에 닿아 있으면 평발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체중 부하를 해서 찍은 상태 엑스레이에서 거골뼈와 제1중족골 사이, 요걸 서로 각각 연장한 선이 만나는 각도가 이제 4도 이상 될 때 평발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 아치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이 거골 각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각도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평발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뼈 모양 자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근육이나 살이 많아가지고 뚱뚱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평발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평발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이 거골각과 이 제1중족골 각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치료를 얼마나 해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평발인지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각도가 평발의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증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발 모양이 좀 틀어져 있네? 뒤에서 봤을 때 발 뒤꿈치가 좀 바깥쪽으로 가 있네? 이런 느낌을 받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평발을 언제 잘 알게 되느냐 하면 군대 갈 때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거든요. 그때 엑스레이 찍어보고 평발이다 아니라 판단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평발도 종류가 있나요? 평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흔히 나눠지는 기준은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강직성이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유연성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렸을 때 아치가 형성되는 경우를 유연성 평발, 그런 동작을 취해도 무너진 아치가 올라오지 않고 무너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를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발은 이제 흔히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결국 평발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무너진 아치 때문에 발목으로 가는, 발바닥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힘줄들이 부담이 많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치가 유지가 돼 있어야 힘줄도 자기 위치에서 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치가 무너지면 결국은 힘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힘줄이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1, 2, 3, 4단계의 평발로 나눠지는데, 약간의 힘줄염이 있는 경우를 1단계, 약한 단계, 이 힘줄염이 꽤 진행된 경우를 또 2단계, 그 다음에 이 힘줄염이 이 강직성으로 발전한 경우를 또 3단계, 그 다음에 그 강직성 평발이 발목 관절까지 안 좋게 영향을 미친 경우를 4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그 단계별로 수술적인 치료라든가 보존적인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평발이 아니었는데 네. 중에 후천적으로 평발이 되기도 하나요? 선천적인 평발, 그러니까 아기들이다 한 성장기에 10살, 11살 이런 나이에 생기는 평발하고, 성인이 돼서 나중에 생기는 평발은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60대, 70대 성인에서 오는 평발은 힘줄이 좀 망가지면서 아치에 붙는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손상받고 과사용 또 퇴행성, 이렇게 힘줄이 좀 안 좋아지면서 거꾸로 아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후천적인 평발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젊을 때는 오히려 괜찮다가 나이 들면서 평발이 더 심해지는 경우, 그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게 구분을 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평발을 좀 심한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네. 다른 어떤 질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발은 기본적으로 아치가 무너져서 힘줄이 좀 안 좋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평발을 방치하면 힘줄에 점점 더 부담이 가게 되고, 힘줄염이 진행하면 힘줄에 손상이 오게 되고요. 결국은 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관절이 틀어지면서 발목 관절염이라든가 다른 관절염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에서 1차적으로 생기는 발목 관절염하고 평발로 인해서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하고는 엑스레이를 보면 구분이 됩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 평발로 인한 치료에서 발목 관절염이 생긴 경우는 평발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발로 허리나 고관절도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평발이 발목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그게 유발이 된다는 게 이제 다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평발이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척추측만증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얘기는 명확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평발 자체가 아킬레스건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평발이 오래 지속되면 아킬레스건이 짧아집니다.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쭉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줄인데, 평발에서 발이 틀어지게 되면 이 틀어진 상태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고, 짧아진 아킬레스건이 이제 종아리 근육이나 대퇴 근육이나 고관절
또 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문헌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반화시키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평발치를 잘 하는 것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중요한 과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평발로 오신 환자분들한테 어떤 검사를 주로 하시고 역시 이제 어린이나 성인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면 기본적으로는 체중 부하해서 찍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아치 모양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행 검사를 합니다. 보행을 할 때 발바닥의 압력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실제로 평발이 있는지 아니면 보행할 때는 아치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요. 실제로 평발이 그냥 엑스레이상으로 되게 심한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또 많은 경우는 그냥 봤을 때는 아치가 무너진 것 같지만 보행을 할 때는 아치가 잘 또 생기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집중적인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성인 같은 경우에 힘줄염이 진행을 많이 한 경우, 또 관절염이 동반돼 있는 경우는 엑스레이 추가로 MRI를 찍어서 관절 상태라든가 힘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진료를 보시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발목 각도에 제한이 있는지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와서 평발 진단을 받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치료는 아마 그냥 옵저베이션일 것 같아요. 그냥 경과 관찰 합시다. 그냥 지금은 큰 문제 되지 않고 특별히 아파하지 않으면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스트레칭 같은 걸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보행 검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봐서 실제로 더 악화되지 않는지 아니면 좀 좋아지는 소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리얼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한 10살, 11살까지는 보통 자연적으로 아치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증상, 통증이 없다면 꼭 깔창을 맞출 필요까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제가 처방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발음 괜찮다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운동하고 활동하면 나중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만으로 10살이 넘어갔는데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 아치도 많이 무너져 있다 이런 경우는 깔창을 착용을 시키고 깔창을 몇 달 썼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고 아치가 회복이 안 된다, 무너져 있는 각도가 10도, 15도 이상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수술을 할 건지를 족부 전문 의사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게 정립되어 있는 치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만으로 10살, 11살 요 나이 때는 관절 제동술이라고 해서 이 거고라 관절에 나사를 하나 넣어가지고 아치를 올려주는 이거는 제일 간단한 수술이고 한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인데 성장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자라고 나면 나사를 뽑아줘서 아치가 유지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고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나이대를 놓치면 수술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해야 되고 좀 성장이 된 상태에서는 종골을 좀 늘리는 수술, 아킬레스를 연장하는 수술 성인들의 경우에는 거골화 관절을 융합시키면서 아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안 가게 사전에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군대 갈 때 본인이 평발인지 아시는 분도 있다는데 네. 그러면 고민 면제 사유가 될까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한 몇 년 전에는 의사 판단이 좀 컸죠. 평발이든 요족이든 군화를 신기에 좀 어렵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 약간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다툼이 많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기준이 바뀐 게 그냥 엑스레이상 각도를 딱 정해놨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각 연결한 선의 각도가 15도가 넘으면 4급으로 되고요. 아무리 아파도 그 각도가 안 넘으면 4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자체는 명확하게 해놨고 엑스레이라는 거는 이제 찍을 때마다 약간의 각도 차이는 좀 몇 도 정도는 날 수 있고 측정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군 신검을 받을 때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각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분화에 깔창은 넣을 수 있나요? 분화에 깔창을 넣을 수 있죠. 통증이 문제면 역시나 이제 깔창 쓰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깔창을 군화에 제작해서 넣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군화를 가급적이면 사이즈를 약간은 원래 발 크기보다 조금 큰 거 그런 거를 찾아서 신으시는 게 좋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장화 신으시는 분들 참 깔창에 참 안 들어가요. 작업화 신으시는 분들 또 요즘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물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발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깔창에 좀 넣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사이즈를 약간 크게 신으시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서 신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얼굴 다 담듯이 평발도 담습니다. 평발이 또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데 어릴 때 와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발 관련해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